이전처럼 뚝딱거리는 소리도 없고 덜그럭거리는 감각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상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관절이 더 이상 반응할 힘조차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좋아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고통에 익숙해진 것이고 무기력에 둔감해진 것이며 타인의 도움이 당연해진 상태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김준호이며 올해 67입니다. 한의사로서 43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많은 어르신들을 끝까지 지켜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환이 깊었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먼저 약해진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믿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법이라고요.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그에 따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철수 선생님으로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검소하게 생활하시며 하루 식사는 맑은 죽과 김치 한 조각으로 간단히 하셨죠. 본인은 담백한 식사가 몸에 좋다고 여기셨지만 그 후 3년 동안 아파트 계단을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셨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릎에 힘이 없어 벽을 짚어도 떨려서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님이 방문하셨을 때 아버님은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유를 여쭈니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정 두려워하시는 것은 질병이나 통증이 아니라 짐이 되는 존재가 될까 하는 깊은 불안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가 약이나 보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일 식탁에 반찬 하나만 새롭게 추가해 보시라고요. 3달 후 그분은 스스로 계단을 내려가 집 근처 시장에서 토마토 한 봉지를 사들고 올라오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실제 일입니다. 약이나 보양식이 아니라 어쩌면 집에 이미 있던 평범한 채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채소가 돼지 껍데기나 생선 껍질보다 콜라겐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최소 5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섭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는 것이 좋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어떤 채소부터 시작할지 알려줄 테니까요. 자, 이제 5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을 너무 아끼다, 건강을 해칠 뻔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5번째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기 없는 식단이 건강하다고 믿지만 지나치게 담백해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까지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4이십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으로 옷 한 벌도 아껴 입으시고 반찬도 최소한으로만 준비하셨죠. 은퇴 후에는 더욱 철저해지셨습니다. 하루 식사는 물에 데친 채소와 죽 한 그릇으로 유지하셨고 기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점점 뻣뻣해지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새벽 화장실에 가다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그 소리에 이웃들이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발이 크게 부어오른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순자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아껴서 제 무릎까지 아낀 걸까요? 그 말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대신 손을 잡고 메모 한 장을 드렸죠. 거기에는 브로콜리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초록빛 작은 나무 같은 채소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과보다 3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염증과 산화를 억제해 관절에 보습제를 바른 듯한 효과를 냅니다. 그분은 채소를 너무 오래 삶아 색이 누렇게 변할 때까지 익히셨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3분만 데친 후 참깨 소스에 부드러운 두부를 섞어 드셔보시라고요. 입맛도 살아나고 소화도 편안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고 그만두실까 고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조금만 더 해보자고 격려하셨죠. 3번째 주쯤 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 뻣뻣함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무릎에 작은 배려를 건넨 결과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보양식이나 고기를 찾지만 실제 콜라겐 생성을 돕는 것은 이처럼 일상적인 채소들입니다. 브로콜리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걸음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약은 아니지만 약보다 꾸준하고 어떤 영양제보다 진정성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의 틈을 천천히 채워주는 초록빛 친구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건강은 보약을 먹는 데 있지 않고 몸을 덜 상하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브로콜리는 바로 그런 작지만 믿음직한 보호자입니다. 모두가 그 맛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씩 브로콜리를 드셔보시면 한 달 후 몸이 스스로 답을 알려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한때 운동을 포기하려던 어르신이 다시 라켓을 들게 만든 음식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어린 시절 가장 싫어하던 채소이기도 했죠.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윤석 어르신, 이른바 60을 넘기셨습니다. 은퇴 전 기술직으로 일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은 오후에 동네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는 일이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감기 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다리가 절룩거리기 시작했고 운동은 물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를 찾아오신 그분은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까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던 몸이 어느 순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무기력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 마모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시금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던데요. 저도 손자도 그 맛을 싫어해서 거의 안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 콜라겐 손실을 줄이고 노화 물질이 관절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 식물성 칼슘이 많아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다만 섭취 방식이 중요하죠. 그분은 예전부터 시금치를 기름에 오래 볶아 드셨는데 그 방법은 영양을 파괴하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끓는 물에 15초만 데친 후 물기를 짜내고 참기름, 다진 마늘, 검은 깨를 살짝 뿌려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라고요. 첫 시도에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시더니 두 번째에는 맛있게 좋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지팡이를 옆에 두고 부엌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얼굴에 밝은 미소를 되찾아 주었고 마치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회복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그런 따뜻한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싫어하던 채소가 나이 들면서 당신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세요. 시금치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윤 어르신처럼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시금치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시금치 한 접시를 무쳐 드셔보세요. 보약이나 영양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에게 나는 아직 나를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늙는 것은 무릎 때문이 아니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던 마음을 잃을 때부터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말 속에는 음식 자체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 당근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젊었을 때 저도 당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흙냄새가 강하며 씹는 맛도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이 채소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겉은 평범하지만 안에는 우리가 쉽게 놓쳤던 귀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붉고 따뜻한 색은 흙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북 남원에 사시는 강말순 할머니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자수를 즐기시는데 실 한 올이 바늘을 통과하는 모습이 기적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랜 칠판 글씨와 설거지, 요리 반복으로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서서히 뒤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젓가락도 제대로 잡기 어려웠고 실은커녕 단추 채우기도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손주 옷을 못 꿰매줄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프다는 것보다 쓸모없어질까 봐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약 말고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저는 약도 보약도 안 먹어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럼 당근을 계란과 함께 볶아 드셔보세요. 당근이요? 그렇게 간단한가요? 하시며 멈칫하셨지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연골 회복을 돕고 산화와 염증을 억제해 관절 퇴화를 늦춥니다. 쉽게 말해 당근은 연약한 관절 조직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또 다양한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줄여 손상에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식입니다.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 없이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계란과 함께 볶거나 올리브유에 조리하고 참기름에 묻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꾸준히 드시자 손가락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주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다시 잡으시고 작은 천에 자수를 놓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천에는 손끝의 기적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근은 값비싼 약도 특별한 음식도 아닙니다. 국 끓일 때 넣고는 버려지기 쉬운 재료죠. 하지만 그 안의 가치는 다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무릎, 어깨, 손끝을 조용히 떠받쳐주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안고 장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친구입니다. 오늘 저녁 당근 하나를 준비해 얇게 썰어 계란과 노릇하게 볶아보세요. 향을 더하면 오래된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관절은 그 향을 기억하며 서서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채소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입 먹으면 질감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끈적이고 미끌거립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이 음식이 제 기운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 채소는 바로 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산약이라고도 부르죠.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식재료입니다. 27살 때 고열 감기를 심하게 앓아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손끝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메일마와 대추를 넣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삼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보약이 아니라 기운을 북돋우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많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성식품으로 속을 편안하게 덮고 기운을 적절히 채워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나이든 친구처럼 묵묵히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끈적한 질감은 뮤신과 폴리사카라이드 때문인데 한의학에서는 진액을 보충하고 음기를 채우며 현대의학에서는 연골 보호와 관절 윤활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활제를 따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만은 그 중요한 원료 중 하나입니다. 또 혈당을 안정시키고 이장 흡수력을 높여 영양이 제대로 스며들게 합니다.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끼실 겁니다. 경북 청도에 사시는 박진우 어르신은 60을 훌쩍 넘긴 농부셨습니다. 평생 논밭을 가꾸시다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마디가 옥신거려 자리를 펴기도 힘드셨죠. 병원을 꺼리시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시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긴 설명 대신 여쭈었습니다. 예전에 밭을 전에 뭐 드셨어요? 고구마 아니면 마였지 하시길래 그럼 다시 그때처럼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고향 속담처럼 아침 저녁으로 마죽 한 숟가락, 나이 들어도 다리 떨림 걱정 없다고요. 그날부터 아침에는 마와 조를 넣은 죽, 점심에는 마를 넣은 국물 요리, 저녁에는 살짝 데친 마를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셨습니다. 같은 재료지만 방식은 다양하게 하셨죠. 3달 후 지팡이를 놓고 밭에 나가 작물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얼굴에서 체념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젊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늙는 게 덜 무섭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는 강제로 기운을 끌어올리는 자극적인 약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음식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습기가 쌓이는 분, 장이 약해 더부룩한 분,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또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가렵거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 드세요. 추천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찐마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에 살짝 볶고 굵은 소금과 검은 후추를 뿌리거나 볶은 표고버섯과 간장에 무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를 제대로 드셔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집니다. 무릎은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젊은 시절 미래에 자신에게 쓴 편지를 오랜 후 열어보는 순간처럼 그 안의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추 새싹, 특히 흰 배추 새싹입니다. 이 채소는 작고 평범해 쉽게 지나치지만 영양학에서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작은 거인으로 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효과를 확인한 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소를 아직 구매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흰 배추 새싹은 일반 배추의 흰 품종이 아직 자라기 전 어린 싹 상태를 말합니다. 막싹이 트기 시작할 무렵에 연약하고 부드러운 잎사귀죠. 저는 10여 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영양학회의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노화 연구의사가 자신의 어머니 사례를 발표했는데 무릎 퇴행으로 약도 제대로 삼키기 어려웠던 분이 매일 소량의 흰 배추 새싹을 먹은 후 석 달 만에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 강하게 끌렸습니다. 귀국 후 자료를 찾고 직접 키워 먹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설포라판이 일반 배추보다 3에서 5배 많아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연골, 관절 회복에 뚜렷한 도움을 줍니다. 즉, 외부 콜라겐을 넣는 게 아니라 몸속 잠든 콜라겐 공장을 깨우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황정자 여사, 80을 앞두신 분께 이 채소를 권했습니다. 이전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후 항상 불안정하시고 오래 걸으면 시큰거리며 비 오는 날 통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건강식품을 드셨지만 실감이 어려우셨죠. 약도 보약도 아닌 원초적인 방법을 시도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웃으며 이 나이에 그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하셨습니다. 직접 키운 흰 배추 새싹을 조금 드리고 생으로 무쳐 먹거나 샌드위치에 넣고 국 끓일 때 마지막 몇 초에 넣어 살짝 데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과 향이 밋밋하다고 하시더니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 하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도 편해졌다고요. 2달 후 근처 야산을 함께 산책하시며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은 몸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상하는 순간입니다. 흰 배추 새싹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몸의 재시작 버튼 같은 존재입니다. 빠르게 자라고 생명력이 강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먹는 법도 쉽습니다. 생으로가 가장 좋고 끓는 물에 3에서 5초만 데쳐도 됩니다. 레몬즙, 올리브유, 참깨 소스를 곁들이면 풍미가 살아나고 밥 위에 올려 검은 콩이나 노란 콩과 함께 먹으면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우면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씨앗과 깨끗한 화분, 창가 햇살이면 충분하죠. 며칠 후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실감이 들 겁니다. 새싹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놔도 천천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이 채소를 5가지 중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하고 빠른 세상에서 흰 배추 새싹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이 매일 쌓여 만들어진다고. 값비싸지도 희귀하지도 않지만 당신의 관절을 되살릴 만큼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요. 당신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으로 무릎과 다시 친해져 보시겠습니까? 몸은 지금도 당신이 멈춰서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조용히 걷고 오래 잊었던 마음을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마, 흰 배추 새싹, 언뜻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당신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각 채소에 담긴 사례들 기억나시죠? 하지만 저는 어느 채소가 최고인지, 어느 영양소가 가장 뛰어난지를 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한 끼를 차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질병을 치료하거나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지금도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는 마음을 자신에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점점 낡아가는 몸에서 살아갑니다. 오래된 집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람이 새고 기둥에 흔적이 남고 틈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조금씩 덧대고 고치고 지붕 위에 기와 하나 더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먹는 브로콜리 한 송이, 시금치 한 그릇, 당근 한 조각, 마죽 한 사발, 흰 배추 새싹 한 줌의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행해 줄 수 있는 좋은 법입니다. 단숨에 몸을 바꾸지는 못해도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거창하고 복잡한 의사만 아는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은 당신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짓는 손, 조용히 걷는 발, 차분히 앉는 자세, 그 모든 순간이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시간이 걸릴 뿐 늘 응답해줍니다.
관심과 시간을 주면 언젠가 반드시 놀라운 선물을 돌려줍니다. 올해 67이 된 저는 수많은 진료와 작별을 경험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편히 밥 먹고 천천히 걷고 조급하지 않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기보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합니다. 그 안에 한때 자주 먹었지만 이제 잊고 지내던 채소가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걸 꺼내 오늘 저녁 당신을 위해 정성껏 요리해보세요. 댓글을 남기지 않으셔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해주세요. 이 채소를 누구에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게 당신 자신일 수도, 평생 함께한 배우자일 수도, 멀리 사는 자녀일 수도, 한때 나를 돌봐주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차리는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식탁 위에 올리는 조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애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손이, 몸 전체가 천천히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얼마든 잘 먹고 잘 걷고 잘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